개인이 부자가 됐다고 하면 이거는 이슈가 된다고. 이 말은 확률상 정말 낮다. 주식 열풍입니다. 뭐 20대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 뭐 30대, 40대, 뭐 어르신까지 진짜 남녀노소 다 지금 주식시장에 빠져 있는데 위험하다. 정말 지금 버는 게 본인 실력 같죠? 자, 10년, 20년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 벌고 있는 거는 운이 좋은 거야, 진짜. 운이 좋은 거지. 계속 여기서 내가 크게 뭐 한 방 먹겠다. 인생 역전하겠다. 또는 여기서 내가 큰 부자가 되겠다. 이러한 위험한 생각으로 주식에 올인하는 거. 몰빵하면 여러분 인생도 종칠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소신껏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주식 투자합니다. 고3 때 이후부터 주식을 했었으니까 거의 뭐 20년 가까이 이제 주식도 했었고, 지금도 미국 주식도 하고 국내 주식도 하는데 그 포션이 저는 이제 한 20% 정도 돼요, 자산에. 그러니까 주식과 가상화폐 포함. 최근에 사실은 제가 코인을 좀 합니다. 네, 작년부터. 자, 근데도 이거를 계속 늘리기보다는 결국 여기서 내가 수익을 내면 다시 부동산이나 또는 배당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쪽으로 돌릴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 제가 이 말한 거는 저 같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정말 주식에 능력이 있고, 뭐 펀드 매니저거나 트레이더거나, 내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주식해야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뭐 취준생이라든지 본업이 있는 사람들이 전업 투자가 되거나 또는 주식에 몰빵 투자를 하면 정말 망할 수가 있다. 예, 그거를 다시 한번 경고를 하면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지금이 뭐냐면 이건 거야. 지난 월드컵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마지막 게임에서 독일한테 이겼잖아요. 자, 이건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을 한 거예요. 동학개미라는 애들이, 우리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턴 거를 다 받아가지고 1400, 1500 코스피가 떨어졌을 때 받아서 지금 3000선을 만들었는데 과거를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독일한테 우리가 몇 번을 이겼냐고. 그냥 운 좋게 한 번 이긴 거 가지고 여기에 도취돼가지고 2차전, 3차전 또는 10년간 우리가 독일과 경기를 했을 때 과연 확률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도 있고 외국인들 결국은 기관 아닙니까? 그 월스트리트, 그 머리 좋은 애들, 뭐 우리나라에는 미래에셋이나 삼성증권이나 뭐 자산운용사에 정말 똑똑한 그 스카이와 그 하버드, 뭐 MIT 이런 외국의 유수한 대학의 경제학이나 그 금융을 전문으로 했던 그러한 트레이더들과 펀드 매니저들이 하루 종일 밥만 먹고 그것만 파고 있는데, 작전이 걸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죠. 2, 3년은 이길 수 있는데 과연 5년, 10년, 20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종국에는 어떻게 되겠냐? 쪽박, 손실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일 겁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정말 큰 부자가 될 것이고, 그 중에 10%, 20% 정도가 이제 수익이 났을 것이고, 70에서 80%는 그냥 손실이다. 그 7, 80% 중에서도 한 3, 40%는 거의 자산에 반토막이 날 겁니다, 진짜. 그게 그동안의 통계고, 그동안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주위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주위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게 결과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쵸. 요즘에 뭐 동학개미운동, 거기에 선봉장이라는 모 자산운용사 대표님이 이제 언론에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분의 책을 또 보고 뭐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누구나 다 지금 주식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거 저도 좋아. 되게 인상 깊게 받고 주식을 투자하는 게 사회적,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뭐 사교육비 줄이고, 그리고 커피 한 잔도 안 먹고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계속 매달 주식을 사고 30년, 4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해라고 하는데 그거 정말 위험하다 생각을 해요. 심지어 그분은 집을 사지 마라. 왜 그 집에 돈을 쓰고 대출을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계층을 올릴 수 있는 거의 뭐 유일무이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금융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해서 큰 돈이 막 모이면 저는 무조건 내 집 마련해야 된다. 또는 이걸로 금융에서 부동산 자산으로 옮겨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계속 내가 어떻게 20, 30년 동안 주식도 안 빼고 계속 투자를 합니까? 그거는 진짜 살이 나오는 그 도인들이나 아니면 정말 돈이 많아서 내가 여윳돈이 철철 넘쳐서 그렇게 그냥 잊은 듯 묻어놓은 돈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30년 동안, 20년 동안 중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물정상 통계를 보자고요. 자, 우리 박스피 유명하잖아요. 2000. 나는 맨날 보면 그거 지수만 보면 2000이야. 그래서 제가 펀드, 인덱스 펀드 넣었다가 1800, 1700 되면 들어갔다가 2100, 2200 되면 또 털었고 그러고 나면 또 1800 돼 있어. 그럼 또 1800 되면 샀다가 또 2200, 2300 되면 또 팔았다가 그렇게 하니까 수익 2배 나더라고.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은 뭐 3000까지 와서 지금 계속 오를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또 지금 같은 저성장 시기에는 또는 앞으로 이 저성장 시대가 길어질 거기 때문에 예전에도 뭐 박스 피었지만 지금이 계속 우리가 뭐 4천, 뭐 5천, 6천, 뭐 만 호이트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철에 내가 조금 수익 났다고 내가 진짜 여기서 교만하게 또는 정말 자만을 했다가 그 자산의 거의 모든 걸 또는 거기다가 대출까지 땡겨버리면 인생 종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초년생이면 그냥 적금을 해야 돼. 30에서 한 50만 원 정도는 적금을 부어. 그리고는 이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냥 한 1, 200 정도로 주식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담가놔야지 내가 관심도 생기고 사회 경제에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월급을 다 주식에 넣는다, 펀드에 넣는다. 이거는 저는 정말 비추. 이러다가는 내 집 마련은 커녕이고 그냥 종잣돈 만들기 전에 그냥 다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박따박 이렇게 적금을 또 부어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는 만들어서 그 시드로 주식 투자를 좀 하든지 또는 이걸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저는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주식은 대출해가지고 넣었을 때 또 단타를 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부동산은 전세가라는 게 있고 땅이 있기 때문에 주식처럼 종이 조각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남아도 땅은 남는다고. 전세가가 받쳐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일반 직장인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도 자산의 50에서 70% 정도는 부동산에 파킹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3천, 4천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걸 한 두세 번 굴려서 내 집 마련을 꼭 하시고 안정을 취한 이후에 저는 금융자산을 점점 늘려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인들은 금융자산은 30% 정도 또는 40% 최대 그리고 부동산은 50%에서 60, 70% 정도는 포션을 가져가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우리 주위를 둘러보자고요. 이 영상을 제가 앞에 찍고 있잖아요. 산 증인이잖아. 저는 그냥 회사 10년 동안 다니면서 그 돈으로 종잣돈 만들고 그리고 그 회사를 이용해서 대출 받고 그걸로 그냥 내 집 마련하고 그걸로 또 좀 투자를 하고 그 부동산으로 거의 저는 99% 거기에 다 넣어서 그 돈으로 지금 주식하고 있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사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 건물주 직원, 우리 구리버피님 그리고 여기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우리 20대 김 PD 또는 저희가 지금 자산을 또 불려드리고 있는 고객들 거의 10에 9는 다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은 봤지만 내가 주식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대부분 사업이야, 사업. 사업을 하고, 사업을 통해서 부동산을 하고, 사업을 통해서 주식을 하고, 이런 분들이 거진 다 부자지. 주식에 몰빵하고, 전업 투자로 주식을 하고, 이런 분 중에 저 주위에 많아요. 전업 투자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우리 사무실에도 있어. 그분들 다 힘들어요. 그분들 경제적 자유, 큰 부자 아무도 없다. 자, 심지어 뉴스에 나오잖아요. 가이스트 대학생이 주식으로 몇십억, 몇백억 벌었다. 그거 다 사기였잖아.
그리고 뭐 청담동 주식 부자. 그거 사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식으로 개인이 부자가 됐다고 하면 이거는 이슈가 된다고. 이 말은 확률상 정말 낮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저는 확률 게임이라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더 확률이 높고 또는 그 리스크가 적으면서 확률이 높은데 베팅을 했을 때 한두 번이 실패를 하더라도 결국은 평균에 수렴하기 때문에 내가 3차 시도, 4차 시도 또는 5년, 10년을 투자했을 때는 그게 계속 승률이 올라가서 그게 저의 부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한두 번에 또는 지금의 트렌드에 빠져가지고 그 열광하는 불나방처럼 들어갔다가는 인생 종친다. 내 전 재산 또는 자산의 7, 80%를 그것도 대출로 주식을 산다. 이거는 일반인들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웬만하면 그 돈으로 좀 수익을 실현하잖아. 익절해서 그걸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조금 더 저는 안정적이면서도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중장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계층 간의 이동, 그 정도까지 부를 이루려고 할 때 부동산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뭐 재벌이 된다거나 50억, 100억 부자 되는 거는 부동산으로만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10억, 15억, 20억 이 정도는 부동산 투자만 잘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주위에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주식으로 2, 30억 그거를 달성한 사람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만큼 쉽지 않다. 설령 2, 30억을 5년, 6년 동안 단기간에 만들었다고 해도 종국에 20년, 30년 동안 했을 때 과연 그 자산을 유지를 하는 게 얼마나 되냐, 얘가 그 비율이. 근데 주위에 시골 어르신도 땅 투자해서 또는 서울에 집 한 채 잘 사서 5억, 10억은 널려 있잖아. 내 집 마련하고 집 한 채 투자해서 망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주거는 필수잖아. 그냥 집값이 안 올라도 그 월세 비용, 주거 비용만 거기서 해결이 되고 주거 안정을 표한 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혜택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주식은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그 주식 열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주식의 인재다, 주식의 정말 고수다. 그거 당신 착각이다. 10년, 20년을 바라보고 냉정하게 차분하게 생각을 하시라. 그냥 이거는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주린이들 또는 이제 사회초년생들 이분들한테 희망을 꺾으려고 이 영상 찍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려해. 지금 같은 이 사회적 분위기와 이 트렌드에 여기서 너무 도취하고 한 번의 그 행운이 초심자 행운이라 하잖아요. 그 행운이 본인의 실력이라 생각을 하고 주식에 몰빵을 할까봐 저는 그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분명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 주식에 좀 더 포션을 넓히고 거기에 더 노력을 하시고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저 같은 주식에 계속 시간과 노력을 다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본업 열심히 하시면서 내 집 마련하시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 한 1, 2년만 고생하시면 충분히 이걸로 정말 개천에서 용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김 PD도 집 샀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 20대도 집을 샀다고 프리랜서가. 그래서 다음에도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내 집 마련과 그리고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컨텐츠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개천고 도선생이었습니다.